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사전선거가 조작됐다 이런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민경 의원 등 통합당의 7명의 의원이 이제 증거 보전 신청하고 이제 고발을 한 상태고, 시민단체에서도 뭐 많이 고발을 해놓은 상태인데, 자, 그러면 이제 향후 어떻게 되느냐, 이 프로세스를 이제 변호사 모셔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 사진에 보면요, 김기수 변호사님이신데, 김기수 변호사님은 이런 공명선거 이런 감시 이런 하는 활동도 하고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저도 얼마 전에 예. 같이 갔다 오셨잖아요. 그 서울시 선관위에서. 선관위에서 아마 조사받은 사람이 또 있는 것 같아요. 또 있어요? 저 말고도? 소문이 그런 소문이. 소문. 그날 조사관이 그날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네. 유튜버들에 대해서 선관위에서 이렇게 압박이라고 그럴까요? 뭐 하여튼 조사 받고 왔습니다. 저도. 네. 자, 그건 저 개인적인 거니까 그렇고, 이게 이제 민경호 의원 등 통합당 7명이 증거보전 신청을 했어요. 네. 그러면 증거보전이 되는 겁니까? 서버라든가 투표함이라든가 계수기라든가 이런 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절차가? 그 증거보전 신청을 특별히 공직선거법에 하도록 별도 규정을 뒀어요. 네. 그리고 그게 이제 행정소송법, 민사소송법 준용해서 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 네. 그 법원에서 이번에 민경호 의원이 이제 신청을 해서 받아냈잖아요. 이번에 또 한 7분인가 더 했다 그래요. 미래통합당에 계신 분들이. 이름은 정확하지 않은데, 거의 법원에서는 아마 특별한 이유 없으면 다 받아주는 게 사전처분의 예입니다. 네. 예. 그러면 이제 증거보전 신청 받았어요. 그리고 시민단체에서도 많이 고발했고. 예. 그리고 이제 받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거를 집행이라는 게 있어요. 판사가 이제 그 결정문을 증거보전 처분을 해주면 그 집행문을 집행관이 가서 이제 집행을 하죠. 그러면은 선관위에 있는 그 투표함이라든가 서버라든가 이런 거를 이제 가서 들고 오게 되죠. 임의로 받기도 하고, 만약에 불응하게 되면은 집행관이 강제력을 동원해서 가져올 수도 있거든요. 압수를 해가지고 오는군요. 예. 그렇죠. 판사의 명령이니까. 그래서 그거를 집행을 하는 것은 법 절차의 그 엄격성을 얘기하는 건데, 이번에 민경욱 의원이 그 판결 받은 그 보전처분 판결 받았는데 비례대표 투표용지를 못 주겠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합니다. 좀 전에 이제 제가 그쪽 변호인 측하고 통화를 했는데, 오늘 고발장 접수했다고 그러는데 명백하게 불법입니다. 예, 그것은 불응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그거는 직권 남용이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서 직무유기 아니면 직권 남용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집행관이 갔는데, 집행관이 가서 비례 투표 용지를 달라고 그랬는데 그거를 뭐 물리력으로 막았다. 이거는 집행관이 공무수탁 사인으로서 공무원 역할을 하거든요. 그렇다면은 그거는 공무집행 방해도 성립될 수 있다. 그러네요. 그런 의견도 제가 이제 변호인단에다가 뭐 의견도 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자체로 지금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그거 자체로도 심각하네, 진짜. 예, 그 법원의 결정이 집행이 돼야죠. 판사가 결정하면. 판사가 결정하면은 민간인은 막 어길 수 있어요. 뭐 집을 명도해라 판결 나면 민간인은 나 못 나가 그러고 막 버틸 수 있죠. 근데 항용 그런 일이 또 보도도 되고 뭐 그렇지만은 국가기관이 사법부의 결정을 무시하는 거는 청와대가 한번 그랬었잖아요. 지난번에 압수수색 했더니 일부만 해라 뭐 이렇게 해서 청와대도 압수수색을 받았잖아요. 그것도 거기는 뭐 경호 문제 있다고 그래. 선관위가 무슨 경호 문제가 있습니까? 선관위는 전혀 그런 게 없는데 그 자체로 지금 굉장히 큰 선관위의 그 문제고, 그 자체로 나는 선관위원장 이거는 직무유기뿐만 아니라 선관위원장이 전부 다 파면될 사유다. 엄청난 그 직무유기다 이게. 그러네요. 그 자체인데 그게 언론에 크게 안 나와요. 그게 참 법조인 입장에서는 안타깝습니다. 요즘 언론을 뭐 언론이라고 합니까? 그래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미뱅 교수 미시건대 이번 총선은 사기라고 논문 쓴 그것도 중앙 언론에서 안 나오더라고요.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상한 나라에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아, 그러니까 선관위원장이 이걸로도 저 말하자면 탄핵 사유가 탄핵 사유네. 예, 탄핵 사유가 될 수 있죠. 이것도 우리 저 시민들이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게 부정선거만큼이나 네.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비례대표 용지를 증거보존시청에서 법원에서 명령이 나갔는데 그걸 불복하고 못 내준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오늘 민경우 의원이 네. 고건으로 네. 직무유기 직권남용으로 오늘 고발장 접수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아, 비례대표 투표용지를 왜 안 내주려고 그럴까요? 그건 알 수는 없죠. 근데 해당 사항이 없다. 이렇게 자기들 자체 판단으로 당신은 지역구 미통당은 비례대표 내지도 않았으니까 당신하고 관계 없다는데 그것은 당선 무효가 아니라 선거 무효 소송을 민경우 의원이 낸다 그러면은 한 달 안에 낼 수 있거든요. 네. 당선 무효를 목적으로 했을 때는 비례대표 안 내줄 수도 있어요. 당신 당선하고 관계 없다. 하지만 민경우 의원이 선거 무효 소송을 낼 수도 있고요. 네. 선거 자체가 무효다. 네. 이런 경우에는 비례대표 투표함 자체를 거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선거 무효 소송 낸 거 아닙니까? 선거 무효 소송은 후보자가 아니더라도 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 시민단체에서 냈어요 이미. 예, 그 선거 무효 소송은 내가 투표를 하지 않아 그날 투표 안 했는 사람도 낼 수 있습니다. 예, 그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선거의 무효를 확인할 권리가 있어요. 그렇다면은 민경우 의원도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비례 투표함 증거 보존 신청해서 법원에 또 판결도 받았어. 법원에서 주라고 했는데 안 줬다. 이것은 명백한 직권 남용이나 직무유기 둘 중에 하나다. 그러네요. 이것이 이제 중요한 문제고요.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불법 의혹이 더 커지잖아요. 그게. 그게. 그래서 뭐 이 부분이 명백하게 우리 국민들이 지적해야 되는 거고 이 정도 되면은 메이저 언론들도 나서야 되고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다 나서야 되는데 뭐 눈만 물뚱물뚱 뜨고 있는지 귀만 거리는지 7명 의원 외에는 지금 안 나서고 있습니다. 대선 주자급들이 대선 주자급은 전혀 안 나서요. 황교안, 오세훈 거기도 다 손댔다는 증거가 다 나왔는데 황교안, 오세훈, 뭐 나경원, 김진태 이런 사람들이 심재철 이런 비중 있는 사람들이 나서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속사정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속사정이 뭐가 있을까요? 뭐 저도 뭐 그건 좀 제가 얘기하기 좀 곤란한데 하여튼 제가 그냥 저는 짐작되는 게 좀 있는데 있습니까? 짐작되는 게 자 이렇게 되면 뭐 저쪽에서 비례 투표용지를 안 내놓고 저렇게 버티면 그 다음엔 어떻게 저걸 뺏어올 방법은 없습니까? 선관위에서 집행관이 집행을 하면 됩니다. 강제로. 예, 집행관이 가서 그거를 법원의 결정을 받았기 때문에 가처분 결정을 집행관한테 가서 그 법원에서 보통은 내줘라 이렇게 연락을 하거든요. 집행관이 안 하고 그래서 이제 가져가고 이랬는데 집행관이 직접 가가지고 들고 오면 됩니다. 들고 오면 돼요. 근데 저기서 안 내줬다는 거 아니에요, 선관위에서? 그거는 이제 수속 조치를 또 변호인단 측에서 하겠죠. 집행관은 근데 또 집행관은 또 재량이 있으니까 글쎄 하여튼 뭐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지금 시급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왜냐하면 손댈 수가 있으니까 빨리 이게 증거를 확보해야지. 증거를 또 손대면 그래서 이제 법에 보면은 이제 투표함 뭐 투표 용구 뭐 이렇게만 이렇게 예시적으로 돼 있는데 거기 전산 서버라든가 이런 것 서버도 포함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법원에서 그거를 결정을 안 해준 건 굉장히 아쉬운 면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선관위가 불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번에도 뭐 이봉규 선생님도 조사를 받으셨지만은 이 사전 투표 제도가 좀 문제가 많다. 이렇게 말한 것 자체가 뭐 국민의 그 선거의 자유를 침해했다. 그 선거 자유 침해하면은 이제 남이 연설하는 데 가서 방해하거나 남이 이제 저 선거운동 집회할 때 방해하거나
투표장 갈 때 투표장 앞에서 못 들어가게 하거나 이렇게. 그게 방해죠. 예, 그 투표소 앞에 차를 갖다 막아놓고 못 들어가게 하거나 이런 거 옛날에 좀 있었거든요. 자유당 시절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방해하면 형사처벌돼요. 네. 그런데 그 외에 직접적인 그런 방해 행위가 아니면 네. 선거의 자유 방해가 아니라는 게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예요. 예. 유튜브에서 몇 마디 했다고 해서 선거의 자유가 침해되는 것 같으니까 조사 좀 해야 되겠다. 이리 좀 와보세요 하는 것도 수사권의 한계를 넘어서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 저 직권 남용 그 직권 남용까지는 어쨌든 재량 행위도 수사를 할 수 있는 재량 행위도 네.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네. 재량권을 일탈했다 그러면은 우리가 임의 수사로 네. 우리 이제 이봉규 선생님 잠깐 좀 와주시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체포돼 간 건 아니니까 조사를 받았지만 그래도 그 수사라는 것은 임의 수사라고 하더라도 그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임의 수사는 일단은 범죄 혐의가 명백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 명백하다기보다는 범죄 혐의가 굉장히 뚜렷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저 피의자로 소환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오히려 대법원 판례가 있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아닙니다. 그리고 과거에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렇다면 낙선운동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선거의 자유 방해죄로 처벌받아야죠. 그러네. 그리고 SNS에 이게 유튜브는 SNS니까 누구라도 선거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365일 이 유튜브를 통해서는. 그리고 선거제도에 대해서는 누구라도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선거제도가 사전선거제도가 이상하니까 될 수 있으면 본선거 투표하라고 그러고 오히려 선거를 독려한 건데 독려한 건데 그걸 선거 방해를 했다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할 표현의 자유가 있고 그렇죠. SNS를 통해서는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선관위에서 SNS를 통해서 나온 것들은 어떤 얘기도 제재한 적이 없어요. 제가 이제 교육감 선거할 때도 우리 보수 쪽에 이제 자문도 구하고 이렇게 많이 했는데 선관위에서는 SNS를 통한 것은 제한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뭐 SNS를 통하면서 이제 슈퍼챗 같은 거 받는 거는 후보자들은 못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거는 정치자금법으로 의율되는 부분이지 공직선거법하고는 하등의 관계 없어요. 그러니까요. 예. 아니 사전선거 시스템이 이상한 거 이봉규만 지적한 게 아니라 온 우파 국민들이 이거 이상하다고 그러는데 그 시스템 지적을 하는데 이게 잘못됐다, 이게 잘못됐다, 이거 위험하다, 이거 위험하니까 본선거에서 많이 해달라고. 본선거를 오히려 투표 장려한 건데 투표하지 말라는 얘기 안 했거든요. 근데 투표 방해했다고 그러니까 좀 아쉬운 점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 이봉규 선생님이 참 요즘 이 방송하느라 고초를 겪으시는데. 뭐 그야 고초는 겪어야 되지만.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이제 법원의 판단이 중요한 겁니까? 아니면 검찰의 의지로서 이게 수사가 들어갈 수 있는 겁니까?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지금 이제 부정선거라는 게 어느 정도 혐의가 드러나야 이제 수사에 개시할 수 있는 진행이 있거든요. 아니 고발을 했잖아요, 검찰 법원에. 네, 그러면 이제 수사 단서는 될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검찰에서도 이제 이게 이제 선거 사범은 공안 사범이기 때문에 노하우가 있을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그래서 선관위에다가 이제 자료도 요구하고 하겠죠. 그래서 이제 수사는 개시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많은 노하우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검찰에서도 혐의가 있어야 법원에다가 또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과정인데 어쨌든 간에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증거 보존 신청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증거를 중단시켜 놓을 가능성이 해야 되고요. 그게 제일 우선이고 수사는 나중에 하더라도. 그래서 많이 참여를 해가지고 증거 보존 결정을 많이 받아 놓는 것 이게 진짜 중요하겠다. 지금 많이 받아놨잖아요. 7명의 통합당 의원도 했고 시민단체 공명총에서도 했고 뭐 다른 또 시민단체에서도 했더라고요. 그럼 이미 이런 이제 증거 보존 신청이 들어왔으면 그러면 선관위에서도 그 손대면 이제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증거를. 증거 보존 신청이 접수됐는데 또 판사도 그 일부에 대해서는 증거 보존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거를 안 한 게 아쉬워요. 서버를 법원에서 안 받아준 거죠. 안 받아준 거죠. 그러면 그게 이제 날아가는 건 임대 기간이 이제 끝났는데
예? 그것도 기간이. 서버도 제가 볼 때는 글쎄요, 뭐 어떤 장비에 따라서는 또 복원이 되기도 하고 그래. 근데 이제 그 흔적은 남아 있을 거라고 보이는데 그만큼 검찰에서는 신속하게 압수수색을 해서 증거 보존을 해놔야 된다. 그리고 지금 명백하게 QR 코드 문제가 있잖아요. 네. 이거는 뭐 검찰에서도 이거는 선관위에서도 부인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예, QR 코드에 심을 수 있는 정보가 딱 4가지밖에 없거든요. 그 일련 번호, 그 다음에 그 예를 들어 종로 같으면 종로구 몇 투표소 어디 투표소? 아니요, 종로구 투표소가 종로구 그쵸, 선거구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종로구 선거관리위원회, 예, 이런 것만 이제 표시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이상의 정보가 하나라도 담기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바코드로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QR 코드로 했다는 거는 지금 상당히 문제가 많고, 민경욱 의원이 아침 페이스북에 올린 거 보니까 여기에 뭐 그 선관위가 우리 국민들의 뭐 전과 기록 또 그리고 이제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내면은 스캐너 뜨잖아요. 그게 뜨고 나서 사전투표용지가 착 출력이 되니까 그 출력이 될 때 거기에 만약에 투표자의 개인정보가 거기 담긴다 그러면 주민등록증이 스캔이 돼버리고 그 전산 정보가 QR코드에 담긴다 그러면 이거는 투표의 비밀 투표를 침해한 거기 때문에 이거 방식으로 치러졌다면 만약 그게 지금은 가정인데요. 그 QR코드에 아까 말씀드린 그 4가지 외에 종로구 선거구, 종로구 선거관리위원회, 종로구 투표소, 그리고 또 그 종이의 일련 번호, 그거 외에 다른 정보가 하나라도 들어가고 개인과 관련된 게 들어갔다 그러면은 전국의 선거를 다시 해야 됩니다. 전국 선거는 다시 해야 됩니다. 예. 전국 선거를 전부 다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거 무효입니다. 이건 전부 다. 그래서 비례 투표용지를 안 주는구나. 왜냐면 지역구 투표는 QR 코드를 안 썼어요. 비례만 QR 코드 썼거든. QR 지금 코드. 비례 투표용지를 안 내놓겠다는 거예요. QR 코드의 정보가 공직선거법에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는 4가지 외에 어떠한 개인정보도 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바코드를 써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 그 바코드를 왜 쓰냐 하면 손으로 써도 돼요. 일련 번호를. 그리고 종로구 선거관리위원회 이걸 인쇄해도 되는데 이걸 인쇄를 못하고 바코드는 우리 육안으로 보면 모르잖아요. 일반인들이. 그래서 비밀 선거를 유지하고 대신에 정보는 담는데 아주 심플한 정보만 담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중간에 너무 많이 담아도 안 되고 그래도 아무것도 안 담아도 안 되죠. 어디 투표소에서 했는지는 나와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위조될 또한 바꿔치기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딱 법에서 그 선거관리위원회가 만드는 선거관리 규칙이 아니고 법률에서 국회가 만든 법률에서 딱 4가지를 딱 명기해놨어요. 그거를 더 해도 안 되고 덜 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더 넣어도 안 되고 더 넣어도 안 되는 게 재량이 없어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QR 코드가 찍혀 있는 기표된 투표용지를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관위에서 이 지금 비례용지를 안 내놓는구나. 그렇게 추측은 할 수 있죠. 그걸 추측은 우리가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정당하게 의혹을 제기할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뭐 확률 얘기하고 수학적 확률 이런 거는 저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뭐 수학자도 아니고 통계학자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법적인 측면에서는 이것은 문제가 있다가 아니고 이거 자체 QR 코드 쓴 거 자체만으로도 선거 무효다. 왜 그러냐 하면은 제가 이제 투표용지를 받았어요. 근데 투표용지에 QR 코드가 있잖아요. 이거 두려운 겁니다. 누가 보기에. 우리가 QR 코드라는 거는 상당히 정보가 담겨 있다고 누구나 알고 있잖아요. 그게 투표용지에 찍기가 두려운 거지 사실은. 그래서 이 투표용지는 바코드 형식으로 딱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럼 QR코드 있는 투표용지를 받았어요. 우리가 일반인들이 몇 년 만에 하는 선거가 뭔지 모르잖아요.
그럼 투표장에 뚝뚝 갔는데 투표용지를 받아가지고 기표소에 딱 들어가니까 QR 코드가 있어. 두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네? 두렵죠. 아니 우리가 보통 내가 예를 QR 들어서 카드 이렇게 야당을 찍었는데 핸드폰으로 하면은 정보가 쫙 나오는데 그 QR 코드라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어떤 정보가 들어있다라는 거를 자세히는 모르지만 알잖아요. 네. 그런데 그것이 내가 투표를 할 때 대부분의 사람이 100만 명의 사람이 99만 명이 자기 마음대로 찍었어요. 근데 그 중에 단 1000명이라도 이 QR표가 뭐지? 그러면서 두려워서 투표를 안 하고 사표를 만들었다면 선거 무효가 되는 거죠. 그게 오히려 선거 방해가 되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예. 그래서 법을 지켜야 된다. 법을 지키지 않고 치러진 선거다. 법을 지키지 않고 치러진 선거는 뭡니까? 무효로 새로 해야죠. 그런데 이제 뭐 새로 해야 된다고 하니까 선거 불복이냐 그러는데 이거는 선거 불복 안 불복 이 차원이 아니고 향후에 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가 만들어 놓은 법률을 무시하는 전례를 다시는 해서는 안 된다. 네. 예. 그래서 여당 야당 할 거 없이 당선증 전부 반납하고 선거 새로 치러도 이거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네요. 왜냐하면 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가 만들어 놓은 공직선거법을 안 지켰어요. 네. 그 자체로 누구한테 여당이 불리하고 안 불리하고 이걸 떠나서 그래서 새로운 만약에 QR 코드 방식이 유효하다면 선거관리위원회가 다음에 2년 뒤에 지방선거에서 QR 코드 말고 다른 방식의 처음 보는 그 어떤 코드를 여기에 찍어 넣었을 때 국민들이 공포감을 느끼겠어요, 안 느끼겠어요? 내가 주민등록증을 내고 신분증을 확인하고 스캔해가지고 내가 확인 받은 다음에 그 투표용지를 딱 받았을 때 내가 여당을 찍었는지 야당을 찍었는지 물론 그거를 정보 수집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투표하는 사람의 이 자유를 침해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 점을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서요, 이제 큰 사업하는 사람이 자기는 야당을 찍고 싶은데 야당을 찍은 게 알려지면은 내가 세무조사라든가 뭐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그러면 가면서 이건 투표 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다고 여당은 못 찍고 무효표를 만들 수도 있고 지금 이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저도 제 계좌가 2번이나 압수수색을 당했어요.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지금 싸우지도 못하고 있는데 뭐 당신 계좌를 확인했습니다라고 서울중앙지검에서 저한테도 2번이 왔어요. 그 왜 우리은행 계좌하고 옛날에 그 후원했던 계좌 때문에 전국에 몇만 명의 계좌를 다 들여다봤잖아요. 그때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대한민국 검찰이 그렇게 몇만 명의 정보를 쳐가지고 판사한테 영장을 청구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이 저는 법조인들로는 상상이 안 되는 일이에요. 그게. 그러네요. 근데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잖아요. 그리고 태극기 집회에 나와서 뭐 후원하고 이런 분들이 제법 되는데 간간히 소문이 돌았죠. 누구는 후원 몇만 원 했는데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업하는 사람도 선거는 가잖아요. 그러니까. 후원은 안 해도 뭐 갔는데 이상한 코드가 찍혀 있으면 겁나지. 안 하고 그냥 투표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투표 안 한 채로 집어넣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가능성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한 사람이 아니라 그거 뭐 QR 코드를 아는 사람은 겁낼 사람 많을 것 같은데요. QR 코드에 많은 정보가 담을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좀 겁이 나죠. 그렇죠. 한 사람이 아니라 그건 굉장한 영향을 투표해 줄 것 같은데요. 근데 그거 자체만으로도 법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법 위반이다. 사용한 것 자체가. 명백합니다. 명백하게. 아유, 깔끔하게 정리해 주셨네요. 오늘은 이제 법적으로만 변호사님이시니까 정리를 한 겁니다. 아유, 다음에 또 자세한 얘기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수 변호사님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구독도 부탁드리고요.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네.
주말 잘 마무리하시고 월요일 날 아마 무슨 사단이 날 것 같은데요. 잘 지켜보시죠. 뭐 여러분들 매 눈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국민의 권리를 지킵시다. 감사합니다.